저희 리모델링 중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수선해요. 그래도 지금 한 것만큼만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대했어요. 자, 여기는 저희가 낙찰 받아서 지금 수리 중인 집인데요. 여기가 은평구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낡은 곳이었는데 절반 넘게 했거든요. 네. 깨끗이 수리를 하게 되면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싱크대랑 바닥이랑 좀 정리하고 나면은 굉장히 예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새도 잘 나갈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보실게요. 전에 사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원래 싱크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아직 싱크대가 안 들어왔어요. 타일은 저번 영상에 있는 그 빌라랑 같은 타일이고요. 여기 좀 다른 게 지금 샤시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완전 올 리모델링. 바닥이랑 샤시랑 다. 여기는 뭐 남겨놓은 게 없죠. 네. 토탈 다 털고 한 곳이에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굉장히 낡았었거든요. 몇 년씩이죠 이거? 30년? 거의 25년, 30년? 네, 25년 이상 된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빌라고요. 요즘 신축처럼 예쁘게 해놔야지 임대가 잘 나가니까 완전 신축보다 더 신축같이 그렇게 한 집이고요. 방이 여기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주방이랑 뭐 거실이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작은 공간이어서 방 하나를 이렇게 텄습니다. 트고 이제 문은 안 만들고 약간 그런 감성 포인트 한 스푼 해서 아치형으로 유럽형이요? 유럽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원래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퍼티 작업을 해서 매끄럽게 만든 후에 다 페인트를 칠해서 벽지라고 일관성이 되게. 화이트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몇 번 칠했죠? 더 칠해야 돼요, 사실. 한 번 더 칠해야 돼요? 네, 한 2번 더 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진상으로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네. 제 그냥 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스럽지 않아. 오늘 또 칠해야 돼서 지금 이제 페인트 묻은 그런 작업복으로 입고 왔고요. 방이 보다시피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냉장고나 팬트리, 다이닝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식탁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보시다시피 다 샤시도 새로 바꿨고요. 사실 비용 중에 제일 비싼 게 샤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샤시 비용이 제일 비싸죠. 여기 네.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샤시를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샤시를 교체를 하고 나면은 옛날 집이어서 밖에 샤시 사이즈랑 안에 샤시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안에는 샤시 사이즈가 옛날 사이즈는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철거하고 나서 도배를 하려고 봤더니 몰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큰 거예요. 오, 그만큼 큰 거였구나. 네, 몰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다시 목수가 와서 이제 몰딩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건비가 하루치 인건비를 또 더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몰딩은 제가 직접 한 몰딩입니다. 안방에도 몰딩 직접 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걸레바지 갖고 한 거예요? 걸레바지 몰딩은 더 큰 몰딩이고요. 이 집은 저번 영상은 이제 얇은 선을 포인트로 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안 됐죠? 구조적으로 이 몰딩을 떼고 났더니 그냥 벽이 보였어요. 그래서 벽돌이 보이다 보니까 거길 또 마감을 쳐주려면은 뭐 시멘을 한다던가 이제 목수가 와서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쳐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몰딩으로 두껍게 원래 있던 몰딩으로 그냥 두껍게 그냥 깔끔한 느낌만 살리게 그렇게 해서 바닥 몰딩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건 어쩔 이게 수가 없는 뭐 부분이고요. 구조적으로 이 예전의 집들은 층고도 낮고 맞아요. 천정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천정도 이제 저 지난번 영상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을 못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몰딩도 안 되고 갈매기 몰딩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 안에 몰딩을 뺐더니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 시멘트밖에 안 보여서 그걸 가리기 조금 위해서는 그걸 저렇게. 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매기 몰딩이라고 하는 건데 할 수밖에 없었고, 갈매기 몰딩 중은 가장 얇은 게 요 사이즈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쵸? 벽지랑 네. 이렇게 튀지 않아서 네.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조명도 좀 특이하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명 매립등은 안 든 이유가 있어요. 네. 되게 예쁜데. 매립등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층고가 낮다 보니까 안에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고요. 여기는 천장은 이제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판이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부르면은 또 돈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배선을 따로 안 따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네요. 맞아.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한 게 요 레일등이었고요. 요 레일등 중에서도 요 등 자체를 좀 슬림하게 하면 약간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얇은 라인 등으로 그렇게 했고요. 방도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엣지 등이라고 해서 좀 얇은 LED 등을 했어요. 그게 그냥 등보다는 한 3분의 1은 더 비싼데 그냥 등은 요즘 한 2만 원이면 2만 원대면 사는데 저건 한 3만 원대 하거든요. 아유, 만 원이나 더 비싸.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비싸. 그래도 훨씬 예쁜 것 같아. 그래도 좀 슬림하게 딱 붙게끔 그런 사실 디자인했어요. 집은 진짜 조명이 마지막 볼터치야. 여자들은 마지막 볼터치를 해야 화장을 한 것 같거든요. 립스틱이고 볼터치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원래 요 이제 주방의 수전이 벽 수전이었어요. 벽에서 이제 수전을 붙이는 건데 그게 굉장히 올드하고 또 얘가 오래되다 보니까 벽 수전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물이 약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홀수전으로라고 해서 싱크대가 올라가고 싱크대 위로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싱크대 수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벽에 박혀 더 있으면 세련돼 누수도 있고 올드하고 이런 그치, 거죠. 더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능적인 거와 이제 위생적인 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수전 위치를 바꿨어요. 요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얘가 원래 이 수전 안에 수도 배관이 이렇게 쭉 안에 이 시멘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두 개가 까면은 배관이 보이죠? 그 배관을 자르고 요 배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를 올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제 홀수전이 되는. 이거는 이제 설비하시는 분이 네, 담당을 설비하시는 해주시는 분이 거죠. 하는 거고요. 요거는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요 수전만 옮기는 거가. 그러니까 낡은 빌라 같은 경우에 벽수전이라면은 벽수전을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여러모로 유리하세요. 나중에 누수의 위험도 미리미리 잡을 수 맞아요. 이런 데가 있겠죠. 누수가 생기니까. 여기는 싱크대를 이렇게 일자 싱크대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니은자로 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져서 일자로 빼고요. 그 싱크볼을 넣을 거고요. 이쪽에 주방 쿡탑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리하거나 그런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키높이 긴 신발장을 놓고 그 뒤에 아일랜드 싱크대를 살짝 놓을 예정이에요. 그거 이제 완성된 모습은 저희가 다음 주에는 수리가 끝나니까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전에 요 문턱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문턱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데였어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문턱을 없앴고요. 그 문턱을 없애고 나니까 공간이 한 5cm 정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로 메꿔줘야 되는데 요즘은 시멘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비싼 시멘트를 사면은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줘요. 농도만 잘 맞춰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부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에 25kg가 들어갔어요, 시멘트가. 제가 직접 한 거고요. 여기 창도 새로 샤시를 했는데요. 이제 빌라다 보니까 이중창으로 했는데 옛날 빌라는 밖에 샤시랑 안에 샤시랑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샤시를 제거하고 났더니 밖에 샤시를 똑같이 딱 붙여도 이 안에는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도배를 해야 덮어야 되는데 그 도배를 덮을 때 뭔가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번 영상처럼 이렇게 몰딩을 했어요. 얘는 몰딩이 좀 두껍죠?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게 얇은 몰딩을 하면은 안에 내장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얘가 6cm 거예요. 6점 몰딩을 했고요. 이 몰딩은 저희가 여기를 철거를 하고 문을 달고 그 다음에 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수가 한 번 더 와야 되잖아요. 목수가 한 번 더 오면은 인건비가 한 번 더 들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이 자재는 미리 목수 올 때 자재를 미리 배송을 시켰고요. 이런 사이즈는 그냥 대각선으로만 자르면 돼요. 그래서 그 톱이 있어요. 이거 전용 톱 썰어가지고 글루건과 실리콘으로 이렇게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붙였는데 만족스러워요. 잘한 것 같아요. 여기 거실 몰딩은 아까 구조적으로 두껍게밖에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두꺼운 몰딩으로 했어요. 이 안에가 다 그냥 이렇게 시멘트거든요. 벽돌이 보이는. 컬러가 동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거슬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욕실도 다 창문이랑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고요.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제 컬러를 화이트만이 아닌 다른 컬러로 했고요. 옛날 빌라다 보니까 샤워하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샤워기가 이쪽에 있는데 바로 장이 너무 길면은 샤워장에 이제 물이 계속 묻으면 아무래도 뒤틀림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일부러 좀 작은 샤워장을 하고 그래도 거울이 필요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해서 가운데 거울로 넣어서 좀 약간 아기자기 귀여운 그런 컨셉으로 욕실을 했고요. 등도 좀 작은 3인치 등으로 2개를 넣고 곡선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평평한 그런 천정으로 마감을 했어요. 둘러보셨는데요. 아직 다 이제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완성본을 보시면 역시 아마 이 동네에서 최고로 가는 인테리어가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집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 털고 새로 한 집이라 아마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여기는 전세로 세팅을 할 거고요.
이제 재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